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범 작가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뭡니까? 바로 자율주행이잖아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흔히 LG전자라고 하면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TV, 백색 가전들 떠올리죠. 가히 한국에서 백색 가전의 일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시장에서 꽤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LG 로고가 박힌 자동차가 굴러가는 걸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차량용 통신장치, 인포테인먼트 같은 핵심 전자장치들을 LG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바로 그 차 안에도 LG전자의 터치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에서는 가전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의 주역으로 우뚝 선 LG전자 전장 사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 자동차 한번 떠올려 볼게요. 속도 계기판을 바늘이 움직이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라디오, 에어컨 조작 버튼, 이런 투박하고 큼직큼직한 어떤 플라스틱 버튼이랑 노브 같은 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요즘 차들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이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 이 차량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화려한 그래픽이랑 예쁜 그림들로 보여주잖아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주차할 때 하늘 위에서 내 차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신적인 뷰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차한테 말로 명령을 하면 에어컨도 켜주고 서비스 센터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처럼 차가 알아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요. 이 변화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자동차라는 게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름 넣고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가 달려있는 고성능 전자제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LG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TV 끝내주게 만들죠. 오디오,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가전에서는 끝판왕이죠. 게다가 한때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노하우 같은 거 쟁여놨잖아요. LG전자가 가전을 넘어서 전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열린 겁니다. 물론 이게 시작부터 아주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여러분 차에서 우리가 음악 듣는 카오디오 같은 비교적 단순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글로벌 북미 완성차 업체에 텔레매틱스 단말기 수주에 성공한 거예요. 자, 어려운 단어 나왔죠? 텔레매틱스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자동차랑 이 자동차 바깥의 외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신 반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신호등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뜨는 서비스 보셨나요? 신호등 교통 시스템하고 자동차가 뭔가 무선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게 텔레매틱스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부터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고 났을 때 차가 자동으로 사고 정보를 보내서 구조해주세요 요청해주는 기능, 모든 게 다 이 텔레매틱스의 연결 덕분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LG전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해온 일이 뭐죠? 바로 휴대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신하고 관련된 역량을 엄청 쌓아왔을 거 아닙니까? 이 텔레매틱스 기술력을 기반으로 당시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6개 대형 제조사들이 치열하게 경쟁 입찰을 벌이는데 여기에서 LG전자가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첫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의 VS본부로 이어지는 VC사업본부를 출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카 사업부, 전기차 구동계, 엔지니어링 역량 이런 게 다 흩어져 있었다면 이걸 이제 하나의 본부로 모은 거죠. 보통 여러분들 익숙하지 이쯤 되면 이것들을 하나의 본부로 모은 다음에 항상 뭔가 굉장한 일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자동차 업계에 LG전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어요. 뭐냐?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에 4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 시스템, 이거 총 11종이나 LG전자가 통째로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자동차 한 대는 말이죠, 진짜 많은 부품 회사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을 공급을 해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일 차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11개를 한 회사가 공급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LG전자와 함께 LG화학 같은 이 LG 계열사들의 핵심 역량이 다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보통 이렇게 화려한 수주 소식, 이런 성취, 이 뒤에는 내부자나 직원이 아니면 딴 사람들은 잘 모르는 뼈를 깎는 노력 같은 게 있거든요. LG전자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전 전통의 강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가전과 자동차 부품 사업, 이게 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거든요. 가전은 여러분 소비자를 상대하는 B2C죠. 하지만 전장 사업은 기업을 상대하는 B2B 사업 아닙니까? B2C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좋은 겁니다, 사주세요 하는 구조에 가깝다면, 자동차 부품 B2B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진짜 많은 조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여러분 부품 하나 빠지면 차가 출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기, 품질,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거를 처음 겪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다크소울 같은 게임을 튜토리얼 없이 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LG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정답은 한국 직장인 특유의 투혼이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근성과 투혼. 이게 슬픈 단어일 수 있지만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도 한국 직장인의 투혼이 장난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기술 설명회 출장을 가죠. 보통 외국 부품사들은요, 소수 정예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온대요. 근데 LG전자는 기본적으로 15명씩 다 모여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야, 우리 여기 목숨 걸었다 라는 어떤 간절함이나 패기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좀 놀랐던 게 뭘 이용했냐면 시차를 활용했대요. 낮에 8시간 동안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치열하게 기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서 추가 과제 이런 것도 막 문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출장 팀원들은 숙소로 돌아와요. 그러면 한국은 몇 시입니까? 출장처 현지는 밤인데 한국은 지금 한창 일할 시간이거든요. 바로 한국에 도움 때리는 거예요. 시차라는 거를 치트키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보기에는 왜 쟤들이 잠을 안 자지? 현지 출장단과 한국 본사 임직원들이 계속 밤낮 없이 바통을 터치하면서 24시간 동안 콜라보를 진행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완벽하게 보완된 결과물을 딱 가져와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드리는 거죠. 이거 감동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LG전자 VS 본부의 초창기의 DNA였던 것 같아요. 기술력이 높은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몸으로, 시간으로, 끈기로 전 직원들이 부딪힌 끝에 굉장히 콧대가 높았던 전장시장에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LG전자가 하고 있는 이 전장 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차량 안의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는 인포테인먼트, 전기차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량의 눈이자 표정이 되는 조명 시스템입니다. 먼저 인포테인먼트 영역에서는 이 차량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줘요. 예전에는 뭐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 뭐 지금 차량 정보 같은 걸 보여주고 조작하는 뭐 그 정도 시스템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차 안에서 하는 사용자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영역으로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콕핏, 차량용 디스플레이, 헤드 유닛 같은 장치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운전석 계기판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앞좌석,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화면을 공유한다거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까지 챙기는 시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면 자동차 안에서 각종 컨텐츠를 보고 쉬고 일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인포테인먼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워트레인입니다. 이게 뭐냐? 기름 먹고 가는 자동차의 심장은 어디예요? 엔진이죠. 그럼 전기차는 어디죠? 모터잖아요. 이 모터를 중심으로 한 핵심 파츠 덩어리를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모터 얘기할 겁니다. LG전자의 모터 역사가 무려 60년 전으로 갑니다. 1962년에 선풍기 모터부터 시작됐어요. 특히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DD 모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제어 인버터 기술, 요거는 LG가 가전업계에서 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황제 DNA가 있어요, LG전자에는. 그걸 그대로 자동차로 가져와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와 손잡고 합작법인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 인버터 같은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이 핵심이었다면 전기차에서는 이 모터랑 전력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파워트레인의 성능에 따라서 전비 효율, 최대 주행거리, 가격 경쟁력, 내구성, 이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정말 중요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차량용 조명 시스템입니다. LG전자는 2018년도에 글로벌 명품 헤드램프 기업인 오스트라의 ZKW를 인수했는데요. 이 차량 램프라고 하면 그냥 밤에 앞에 비춰주는 장치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요즘 램프는요, 디자인, 안전,
나아가서 이 커뮤니케이션까지 담당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빡실 때 하이빔 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에는요, 자동차가 외부 세계랑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춰 있다라는 신호를 외부 조명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처럼 미래의 램프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 창구이자 언어 수단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파워트레인, 램프라는 안정적인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미래의 자동차 업계를 착실하게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자동차는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차에 관심 많은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요즘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입니다. 여기서 LG전자가 바라보는 미래는 좀 더 나아갔어요. 바로 AIDV, AI 중심 차량 시대입니다. SDV가 소프트웨어 S로 진화하는 차라면 AIDV는 AI가 탑승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먼저 반응하는 차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굳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AI가 내 컨디션, 나의 시선, 취향,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먼저 제안하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이런 예시가 필요한데 AI가 적용된 미래의 차를 타면 이런 소름 돋는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차량 앞유리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일단 증강현실 기술이 구현돼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리면 AI가 앞유리 신호등 그래픽 옆에 102시간 15초 남음 이게 띄워주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두 갈래 복잡한 초행길이 나왔어요. 그럼 자동으로 신호등 정보를 싹 지우고 앞유리에다가 화살표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직관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내비 봤다가 전방 봤다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레이싱 게임 할 때 UI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인캐빈 센싱이라고 차량 내부를 인지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 인캐빈 센싱하고 AI가 결합을 하면 운전자의 눈동자 시선, 피로도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너무 졸려하거나 시선이 전방에서 오랫동안 이탈하면 AI가 판단해서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자동으로 안전하게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해 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심지어 자동차가 이쯤 되면은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연상될 만한 비서 역할까지 가능해집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독일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간판에 독일어 간판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운전자가 간판을 딱 보고 나서 야, 좀 뭐라는 거냐? 라고 던지면 차량 AI가 운전자의 시선, 방금 캐치했죠? 음성 매칭해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할지 저는 감도 안 와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진짜 SF 같은 느낌인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함께 자주 놀러 갔던 바닷가 도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AI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거는 거죠. 여기 예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던 추억의 장소네요.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했던 거라 볼까요? 이쯤 되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짝 친구 같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기 싫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뭐니 해도 AI입니다. 타 부품사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외부 AI 모델에 의존해서 가져다 쓰고 있는 반면에 LG는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체 AI죠. 엑사원이 있어요. 이 엑사원을 차량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최적화된 통합 AI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랫동안 우리 집 안에 어떤 생활 경험을 혁신해 왔다면 이제는 그 무대를 집 안에서 자동차 안으로 넓혀서 우리들의 이동 경험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우면서 똑똑한 공간이 되는 시대. LG전자 VS 본부는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치밀하게 미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은 수주부터 실제 양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아주 긴 호흡의 비즈니스잖아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끈질긴 허슬 정신으로 신뢰를 쌓고 다가올 AI 시대를 미리 준비해둔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가 벌써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의 이종범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